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준별 테스트 레벨 2 11회차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부터 먼저 갈게요. 2번 문제는 생각보다 손쉬운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정답을 맞춘 학생들이 많긴 하지만 그 풀이 과정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일단 먼저 A를 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2번 문제는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풀이 과정이 한결 간편해지는데 그 생각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A를 구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일단 먼저 A부터 구하러 가보면 A를 구하기 위한 전략에서 우리는 세 근이 알파, 베타, 감마로 갖는다면 주어진 3차 방정식은 어떻게 인수분해가 될 거냐? x-알파 곱하기 x-베타 곱하기 x-감마로 인수분해 될 거다. 그리고 나서 주어진 이 식의 x에다가 3을 대입해보면 x에 3 대입하면 27 마이너스 12 플러스 2가 3 마이너스 알파 3 마이너스 베타 3 마이너스 감마로 나올 거다. 따라서 문제에서 묻고 있는 이 a라는 이 값은 얼마가 될 거니? 17이 될 거다. 라는 거를 한 줄 풀이가 될 수 있는 거를 굳이 전개하고 근계수 관계 쓰지 않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B를 풀기 위한 전략은 요 공식을 하나 데리고 올 건데요. 그러니까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만약에 0의 값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x세제곱 플러스 y세제곱 플러스 z세제곱의 값은 얼마랑 같을 거냐면 3xyz랑 같습니다. 근해 공식이 아니고 곱셈 공식의 변형 공식을 응용하고 있는 요 공식 하나 데리고 올 겁니다. 그러면 주어진 이 3차 방정식에서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0이 될 거고 알파, 베타, 감마가 마이너스 2가 될 거니까 따라서 알파 세제곱 플러스 베타 세제곱 플러스 감마 세제곱은 마이너스 3 알파, 베타, 감마랑 같을 거고 3 알파 베타 감마랑 같을 거고 그 값이 얼마가 될 거냐면 마이너스 6이 되겠죠. 이게 B야. A는 17, B는 마이너스 6. 요 간단한 풀이를 너무 길게 풀고들 있으셔서 한 번만 더 생각해보고 그러니까 주어진 식의 값을 간단히 계산하기 위한 식 변형을 먼저 도모하세요. 무턱대고 덮어놓고 전개하고 무턱대고 덮어놓고 대입하고 이러지 마시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그 다음으로 몇 번을 할 거냐면 8번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나머지 문제들은 뭐 손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어서 8번으로 바로 넘어가 보면 8번 문제도 함수의 선택 문제인데 fx하고 gx가 둘 다 2차식인데 근의 차이가 6이 나게 만들어 보래. 가나 조건에 의해서 fx하고 gx를 곱한 게 x-2 곱하기 x 플러스 2 곱하기 x-6 곱하기 x-4 곱하기 x 플러스 4 이때 fx의 두 근의 차이가 6이 나는 만큼을 선택해보래. 그러면 fx, gx가 될 수 있는 식은 fx가 최고 차이 계수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x-2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x 플러스 4 두 근의 차이가 6이 나야 되니까 fx가 요 놈이 되거나 또는 fx가 x 플러스 2 곱하기 x 4 두 근의 차이가 6이 나도록 만드는 건 이 둘 중에 한 놈밖에 없지. 그러니까
요 놈이거나 아니면 요 놈이거나 둘 중에 한 놈이 될 건데, 그러면 fx를 요렇게 선택했다라고 한다면 자동으로 gx는 최고 차이계수는 역수가 되지. 둘이 곱한 거의 최고 차이계수 1이었으니까 얘를 a라고 했다면 얘는 a분의 1이 될 거고요. x 플러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4가 될 거고, 만약에 fx를 얘라고 했다라고 한다면 gx는 a분의 1 곱하기 x 마이너스 2 곱하기 x 플러스 4가 될 거다. 요 세트로 fx, gx를 정하든 요 세트로 fx, gx를 정하든 둘 중에 한 놈밖에 안 되지요. 뭐 이렇게 세팅해놓고 차근차근 계산해주면 기억 니은은 손쉽게 나올 거고요. 기억은 참이고 니은은 거짓이다라는 거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을 건데, 디귿이 문제지. 디귿은 그냥 노가다 계산. 어쨌든 fx가 얘고 gx가 얘고 fx가 얘고 gx가 얘고 어찌됐든 두 식을 빼는 거니까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그냥 얘네들이 뺀 거랑 같습니다. 그러니까 fx-gx는 a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2x 마이너스 8 빼기 a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이 될 테니까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면 a-a분의 1 x제곱 플러스 2 곱하기 a 플러스 a분의 1x 마이너스 8 곱하기 a 마이너스 a분의 1 이렇게 되겠네. 요 식이 0이 되는 두 실근이 정수래. 일단 간단히 정리합시다. 최고 차이계수 날려주시면 최고 차이계수를 날려주고 식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a 곱하고 a 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눠주니까 따라서 x제곱 플러스 a 제곱 마이너스 1분의 2 a 제곱 플러스 1 x 마이너스 8은 0이라고 쓸 수 있겠지. 그럼 일단 이 녀석이 두 실근을 가져야 돼. 두 실근을 갖기 위해서 판별식 조건을 따져보면 b제곱 짝수 판별식을 쓸게요. b제곱 마이너스 4ac b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0보다 큰 건 당연하니까 오케이 좋아 됐어. 그러면 두 정수의 곱이 나왔단 말이야. 두 정수 mn의 곱이 마이너스 8이야. 그럼 둘이 곱해서 마이너스 8이 되는 숫자를 찾아보자. 얼마가 있어? 마이너스 1하고 8을 곱할 수 있지. 그러면 m이 마이너스 1이고 n이 8이다. 뭐 심플하게 이렇게 될 수 있을 거고, 얘네 둘이 더한 값이 7이 되냐? 라고 물어봤어. 오케이 좋아. 이것은 참이라고 쓸 수 있겠네요. 디귿이 조금 까다롭긴 했지만 예전에 10회차인가 9회차 때 선택함수 연습했습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선택함수가 나왔을 때는 모든 경우를 다 분류해서 그 중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놈 찾아가는 이 연습. 8번 문제 중요한 문제입니다. 별표 쳐놓고 나중에 한 번 더 연습해 주시기 바라고요. 9번 문제로 넘어가면 9번 이거는 뭐 빤하지. 매번 했던 거지. 만약에 시험 문제 9번을 만났어. 학교 시험 문제에서 구분율을 만났어. 일단 지나쳐야지. 왜냐고 얘는 지금 범위를 3번이나 나눠야 되니까. 그러니까 대칭축의 위치가 결정되지 않은 2차 함수의 최대치수를 구하는 것. 케이스가 3가지로 나눠. 그러니까 이 문제는 3번 풀어야 돼. 그 대칭축에 해당하는 b의 값이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b가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 들어갈 때 b가 2보다 클 때 3가지로 나눠서 풀어야 되는 문제니까 문제가 어렵진 않지만 풀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여서, 따라서 9번 문제를 만약에 학교 시험 문제에서 만났다. 우리는 깔끔하게 일단 지나쳐 주시고 마지막에 시간 남을 때 해야 되는 그런 류의 문제이긴 한데 9번 문제 풀어볼게요. 일단 먼저 x의 범위가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 들어갈 때
fx가 어떻게 주어졌냐면 fx는 최고 차이 개수가 a고요. a로 묶어준 다음에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주시면 x-b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ab의 제곱 플러스 3이 될 건데, 그럼 미안하지만 이 문제에서 대칭축이 어디 있냐면 x는 b에 위치하고 있단 말이지. 이게 골치 아픈 거지. 제한된 범위 안에 b가 들어갈 거냐 말 거냐에 따라서 최대값이 달라질 건데 a가 양수라는 조건이 없지요. 게다가 더 지랄 맞네. a가 만약에 양수가 되면 a가 만약에 음수가 되면까지 나눠야 되는 문제네.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로 a가 만약에 양수라고 한번 해보자. a가 양수라고 한다면 주어진 함수의 그래프는 셋 중에 한 놈이 될 거야. 대칭축의 위치가 b인 건 확실하고요. 제한된 범위가 마이너스 2에서부터 시작해서 2까지. 만약에 제한된 범위가 이렇게 생겨먹었다라고 한다면, 즉 b가 2보다 큰 값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 b가 2보다 큰 값을 갖고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이 함수의 최소값은 x가 2인 곳에서 등장하게 될 테니까, 그래서 최소값이 마이너스 5가 된다는 건 주어진 식의 x에다가 2를 대입한 f2가 마이너스 5가 된다는 얘기지요. x에다가 2를 대입하면 얼마냐? 2 대입하면 f2는 2 대입하면 2a 마이너스 4ab 플러스 3, 요 놈이 마이너스 5가 돼야 되니까, 따라서 2a 마이너스 4ab가 마이너스 8이 돼야 돼. a 마이너스 2ab가 마이너스 4가 돼야 돼. 근데 a로 묶어주면 1-2b가 마이너스 4가 돼야 돼. 그럼 둘이 곱해서 정수 둘을 곱해서 마이너스 4를 만들어 보자. 근데 얘가 홀수란 말이지. 홀수에다가 짝수를 곱해서 짝수가 되려면 얘는 짝수여야 돼. 근데 이 마이너스 4라는 놈이 짝수를 만들 수가 없어. 안 되겠네. 어휴, 넌 꺼지셈. 이 경우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b가 0 되면 되나? 잠깐만. 근데 b가 2보다 크다 그랬는데 2보다 큰 b에 대해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a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넌 나가세. 넌 나가. 꺼지셈. 그 다음에 9번 만약에 b가 두 번째로 b가 2와 마이너스 2 사이에, 대칭축이 2와 마이너스 2 사이에 들어갔다라고 한번 해보자. b가 여기 있어. 그리고 제한되고 있는 범위가 x는 2는 여기 있고 x는 마이너스 2가 여기 있다라고 한다면, 그럼 최소값은 언제 나오냐면 x가 b일 때 나오지. 그러니까 누가 최소값이 될 거냐면 요 놈이 최소값이 될 거야. 그러니까 요 이때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ab의 제곱 플러스 3, 얘가 최소값이 될 거고, 걔를 마이너스 5라고 한다면 ab의 제곱이 얼마가 될 거야? 8이 될 거야. 요거를 만족하는 값을 찾아보자. b가 이 범위 안에 들어있고요. a는 양수라고 했고요. 그러면 b가 만약에 2라고 한다면, b가 2면 얘 되지? 이렇게 됐을 때 b가 만약에 2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때 a의 값은 얼마가 될 거냐면 2가 될 거고, b가 1이라고 한다면 그때 a 값은 8이 될 거고, b가 만약에 안 되지. 마이너스 1이라고 한다면 a의 값은 8이 될 거고, b의 값이 마이너스 2라고 한다면 a의 값은 2가 되겠네. 더 커지는 건 안 되니까. 이 경우에 a, b 순서쌍의 개수는 4개. 만약에
이번에는 제한하는 범위가 이렇게 됐으면 x가 마이너스 2가 여기 있고요. x가 2가 여기 있고요. 그러면 이 함수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2일 때 나오니까 주어진 식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해보면 f 마이너스 2는 얼마가 될 거냐 하면 마이너스 2를 대입합시다. 그러면 4a 마이너스 8ab 마이너스 2 대입하고 있는 중이지 플러스 8ab 플러스 3e 마이너스 5가 돼야 돼. 넘겨주고 4로 나눠주시면 a 플러스 2ab가 마이너스 2가 돼야 돼. 지금 이 경우는 b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경우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b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경우라고 한다면 정수 A에 대해서 요 놈이 얼마보다 작냐면 마3보다 작으니까 마찬가지로 얘를 만족하는 등식이 없겠네. 얘도 탈락. 그래서 일단 A가 0보다 큰 경우라고 한다면 주어진 만족하는 개수는 4개. A가 0보다 작은 경우라고 한다면 블라블라블라블라 풀어보면 양수인데 마이너스 1이라고 한다면 이거 되겠네? B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경우인데 나 지금 계산 실수했나봐. 속상하네. 아우 속상해. 뭔 계산 실수를 한겨 내가. 아우 딱 문제 풀기 싫어지네요. 얘가 지금 얘가 아니지. 아유 어떡하면 좋아. 얘가 4a 플러스 4ab지 플러스 3이 될 거. 아우 어떡하면 좋아. 계산 실수를 했나봐요. 계산 실수를 안타깝게도. 얘가 마이가 되려면 여기 이거를 만족하는 정수 AB에 대해서 얘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값을 가지니까 P가 만약에 마이너스 2라고 한다면 A의 값은 B가 마이면 A의 값은 2가 돼야 될 거고 B가 만약에 마 3이 된다라고 한다면 A의 값은 1이 될 거고 근데 B가 마이고 A가 2인 경우는 좀 전에 여기서 했으니까 됐어. 얘가 한 개 추가되겠네. 요 놈에서도 계산 실수했나봐요. 여기서도 B가 3이고 A가 1인 경우가 된다고 하니까 요렇게 해서 이 경우에 6가지가 나옵니다. 아유 케이스 분류입니다. 케이스 분류해서 최고 차이 개수가 0보다 크다면 아래로 블록할 거고 대칭축이 범위 오른쪽 밖으로 나갔을 때 범위 안으로 들어갔을 때 범위 왼쪽 밖으로 나갔을 때 케이스 분류 다 해서 그 케이스를 나눠보면 여기서 1개 여기서 4개 여기서 1개 다 합쳐서 몇 개냐면 이 경우에 6개 이 경우에 6개 만약에 A가 0보다 작다면을 또 분석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또 몇 개 나올 거냐면 3개 뭐 이렇게 갈 거라서 아우 총 9개라네요. 그만합시다. 절대로 이 문제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먼저 풀기 시작하시면 안 됩니다. 시간 뺏기 용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뒤로 미뤄야 되는 문제고요. 문제가 어렵다라는 느낌보다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다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0번으로 넘어갈게요. 나머지 계산은 알아서들 하시고 10번으로 넘어가면 10번에서 가 조건과 나 조건을 결합해서
같이 해석해 본다면 fx와 hx는 접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둘이 뺀 값은 완전 제곱식으로 나올 건데 최소가 되는 순간에 x좌표를 k라고 한다 그랬으니까 fx-hx는 x-k의 제곱으로 쓸 수 있을 거고요. 가 조건과 나 조건을 결합해서 gx를 정의해보면 gx-hx는 최고 차이계수가 4라 그랬고요. x 최소값을 만들어내는 x좌표가 2k라고 했으니까 요렇게 정의할 수 있겠네. 됐어요. 그때 fx하고 gx가 만나는 두 점의 x좌표가 알파하고 1이라고 했으니 이 두 식을 빼보자. 이 두 식을 빼면 우리는 어떤 식을 만들 수 있을 거냐면 fx-gx라는 함수를 만들 수 있을 거고 그게 x-k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x-2k의 전체 제곱 요 방정식을 0으로 만드는 두 근이 1하고 알파라고 했으니까 x에다 1 대입하면 주어진 식은 성립하겠네. x에다 1을 대입해 주시면 1-k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1-2k의 전체 제곱은 0이 성립해야 됩니다. 계산합시다. 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 마이너스 4, 4, 16, 16k제곱 플러스 16k 마이너스 4는 0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면 마이너스 15k제곱 플러스 14k 마이너스 3은 0 이게 인수분해가 되냐? 15k제곱 마이너스 14k 플러스 3은 0 인수분해가 돼야 되는데? 되네. 3, 5, 1, 3 되지? 되지? 5, 9, 오케이, 좋아. 따라서 K의 값이 얼마가 될 거냐면 3분의 1 아니면 5분의 3이 될 건데 근데 알파의 값이 1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K가 만약에 3분의 1이 된다면 알파는 1보다 큰 값을 가질 거고 K가 5분의 1이 된다면 알파는 1보다 작은 값을 가질 거고 그 조건들이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K에다가 3분의 1 대입하고 알파를 구해보고 K에다가 3분의 5를 대입하고 알파를 대입해보면 K의 값이 얼마가 돼야 될 거냐면 K의 값은 3분의 1이 돼야 맞고요. K에다가 3분의 1을 집어넣고 알파를 구해보면 K가 3분의 1이 되는 순간 알파를 구해보면 그 값이 9분의 5가 나올 거라. K 구했고요. F2-G2 구하라 그랬으니까 X에다가 2 집어넣고 여기 주어진 식의 K에다가 3분의 1 집어넣고 X에다가 2 구하라 그랬지? F2 빼기 G2를 구하라 했으니까 X에다 2 대입하시면 답이 짠 하고 나오겠네요. 11번 하러 갑시다. 11번. 지금 이 2차 함수의 문제 너무 어렵다,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 고난도로 나오는 핵심 키워드가 2차 함수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2차 함수 문제는 충분히 잘 습득할 수 있어야 될 거고요. 11번 문제. 일단 fx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 fx의 식을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면 마이너스 x-a 전체의 제곱 플러스 a제곱 그 다음에 gx의 식을 정리해 보시면 gx는 x-3a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9a 제곱 플러스 b 그때 fx하고 gx가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4래. 위로 볼록한 함수 fx 이 점의 좌표가 a, a 제곱 그 다음에 아래로 볼록한 함수를 잡으시고 그때 꼭지점의 좌표가 3a,
마이너스 9a 제곱 플러스 b. 이 둘이 만나고 있는 교점의 x좌표 사이의 간격이 4래. 요 만나고 있는 이 점의 x좌표를 알파라고 하고 만나고 있는 이 점의 x좌표를 베타라고 하면 이 둘 사이의 간격이 얼마라 그랬냐면 4래. 일단 먼저 기억. A가 1이면 B는 0이래. 찾으러 갑시다. 교점 찾으란 얘기니까 따라서 두 방정식을 일단 연립해보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ax는 x제곱 마이너스 6ax 플러스 b x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8ax 플러스 b는 0. 이 녀석의 두 근이 알파 베타니까 근계수 관계에 의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4a, 알파 베타는 2분의 b. 근데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4라고 했으니까 요 셋의 관계에서 A와 B의 관계가 나올 건데 A가 만약에 1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둘이 더해주면 이 베타가 4가 돼서 알파는 얼마가 될 거냐면 0이 될 거고 알파가 0이라고 한다면 B도 얼마가 될 거냐면 0이 되겠네. 오케이, 기억은 참. 그리고 니은에서 FA의 함수값과 FA의 함수값과 FB의 함수값의 차이는 이 둘의 차이는 F알파의 함수값과 F알파의 함수값과 F베타의 함수값의 차이보다 크다라고 했네요. 요것도 참, 니은도 참이네요. 그리고 디귿, 만약에 F알파하고 F베타의 차이가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F알파와 G베타의 차이가 뭐랑 같다 그랬냐면 10a 제곱 마이너스 b랑 같다 그랬는데 요 수치가 얼마냐? 요 놈의 최대값과 요 놈의 최소값 사이, 얘네들이 뺀 값이 이 값이니까 결국에 얘는 뭐랑 같다는 얘기냐면 FA에다가 G3B를 3A를 뺀 거랑 같다 이 얘기를 한 거니까 결국에 알파 베타라는 만나는 교점이 어디로 간 거냐면 얘가 1로 간 거고 얘가 1로 간 거야. 이 경우는 알파가 A가 되고 베타가 3A가 된 이 경우를 말하는 거고, 그러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얼마가 될 거냐면 2A가 될 거고, 걔가 사란 얘기지. 즉 A가 2가 됐을 때를 얘기하는 건데 A에다가 2를 대입해 주시면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이 8이 될 거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값이 4가 될 거고, 둘이 더해 주시면 이 베타는 12, 베타는 6, 알파는 얼마요? 2가 되겠네. 따라서 알파 곱하기 베타의 값이 얼마가 될 거냐 하면 12가 될 거고, 그러니까 B는 얼마가 될 거냐 하면 24가 될 거고, A하고 B를 더한 값은 26이. 이것도 참 어렵죠. 압니다. 이 정도는 연습을 해 두시라는 의미에서 제 출제를 했고요. 이 정도까지 우리는 연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2회차 때 뵙도록 할게요.